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목요일인데요. 왜 그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좀 지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의 스스로 행복하라. 장마철 이야기입니다. 1년 12달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겨울 계절 중에서 무더운 여름철을 나는 좋아할 수가 없다. 눅눅한 습기와 시루속 같은 더위에 모기와 벌레 등 물것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고온다습한 기후 덕에 벼농사가 제대로 되는 이득이 있는 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우선 끈적거리는 그 무더위가 괄괄한 내 성미에 맞지 않는다. 추울 때는 군부를 많이 지피고 속옷을 껴 입으면 되는데 무더운 여름철에는 벗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벗어도 땀은 흘려야 하고 물건은 더욱 좋아라 하며 달라붙는다. 이런 더위에 지지 않고 이기려면 더위를 피할 게 아니라 그 더위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 더위 자체가 되어 일에 몰입하게 되면 더위가 미칠 수 없다. 옛 선사들의 가르침에도 있듯이 더울 때는 더위 그 자체가 되고 추울 때는 추위 그 자체가 되어야 더위와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가 많이 내릴 듯한 날에는 이른 아침에 미리 군부를 두둑히 지펴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군부를 지펴두면 낮 동안 발을 들이운 방 안에서 속옷바람으로 홀가분하게 고실고실 쾌적한 상태에서 일에 몰입할 수 있어서 좋다. 둘째는 비가 많이 내리면 아궁이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미리 보온을 해두려는 배려에서다. 옛 집터에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터를 도두어 지어야 한다는데 산거를 마련할 무렵에 내게는 그런 예비 지식이 없어 일꾼들이 하는 대로 맡겨두었더니 폭우가 내리면 그때마다 아궁이에서 물이 났다. 높은 산 중에는 폭우가 장시간 쏟아지면 여기저기서 생수가 터진다. 터를 돋우지 않고 깎아내면 그 생수의 물길이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평지보다 낮은 아궁이에 물이 고이게 마련이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물이 괴는 족족 퍼냈더니 물은 샘물처럼 끊임없이 괴었다. 자다가도 걱정이 되어 몇 차례씩 깨어나 부엌에 들어가 물을 몇 동이씩 퍼내곤 했다. 그대로 두면 아궁이 속 고래에까지 물이 넘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그건 부질없는 짓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괴는 족족 물을 퍼내면 도리어 물길이 트여 끊임없이 물이 괴다. 그런데 물이 괴면 그 물량에 따라 압력, 즉 수압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량을 넘으면 그 이상 더 차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터득했다. 물리시간에 배워서 알만한 일인데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실생활에서 몸소 부딪혀 겪음으로써 비로소 산 지식이 된 것이다. 이런 애로를 극복하기 위해 집 둘레를 깊이 파 물이 흘러갈 수로를 마련하는 공사를 몇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서너 자 깊이 파들어가면 안반이 나와 손 연장으로는 더 깊이 팔 수가 없었다. 그래 요즘에는 장마철의 연중 행사로 알고 둘레의 상황에 묵묵히 순응하고 있다. 제방이 무너져 사람이 죽고 가재 도구를 떠내려 보내야 하는 그런 수재에 비하면 아궁이에 괜 물 좀 퍼내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고마운 일은 굴뚝 위에 올려놓는 환풍기가 있어 그 어떤 날씨에도 아궁이에 불이 잘 든다. 높은 산중에서는 기압과 골짜기의 기류 때문에 안개가 짙게 끼거나 구름이 낮게 뜬 여름철에는 불이 잘 들지 않고 내는 수가 많다. 이 산중에 들어와 살면서 여름철이면 번번이 연기가 아궁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눈물을 많이 흘렸다. 불이 잘 안 들 때 평지 같으면 굴뚝을 높이면 연기를 잘 빨아 올리지만 산중에서는 바람을 타기 때문에 굴뚝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덜 든다는 사실도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러다가 굴뚝에 다는 환풍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걸 사용한 뒤부터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 불내는 바람이 불어 이 환풍기를 쓸 때마다 나는 이런 기구를 발명한 사람에게 무슨 상이라도 드리고 싶은 고마운 심정이다. 문명의 이기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구나 싶다. 산천 경계의 겉모습만 보고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한가하게 새소리나 듣고 부드러운 앞산의 산마루나 바라보면서 맑음과 고요를 즐기는 듯한 산중 생활을 부러워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한가와 고요와 맑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보상을 치른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그래서 세상에는 공것도 없고 거저되는 일도 없다. 그 어떤 형태의 삶이건 간에 그 삶의 자치만큼 치러야 할 몫이 있는 법이다.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치러야 할 그 몫도 또한 크고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장마철 빨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며칠씩 잔뜩 찌푸린 채 찔찔거리다가도 하루쯤 반짝 햇볕이 나는 때가 있다. 말하자면 장마철의 작전 타임인 셈이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땀에 절어 벗어 놓은 옷가지를 빨아야 한다. 혹은 비가 새는 지붕이 있으면 이때를 기에 고쳐야 하고 수채며 축대의 손질도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장마철에는 습기가 많고 햇살이 얇기 때문에 빨랫줄에 널어 놓아도 잘 마르지 않는다. 건조실이 따로 없는 내 처지에는 아랫목 침상 밑에 펼쳐두고 하룻밤을 재우면 잘 마른다. 대로 엮은 침상은 암자를 지을 때 쓰고 남은 제목으로 틀을 짜고 대밭에서 베어낸 통대를 쪼개어 만든 것이다. 대마디를 정밀롭게 손질하지 못해 울툭불툭하기 때문에 피하 지방이 별로 없는 내 몸에는 딱딱하고 배기지만 지압 삼아 여름철이면 대침상을 방 안에 들여놓고 쓴다. 아궁이에 물이 개어 며칠 동안 군부를 지피지 않더라도 침상에 누우면 눅눅하지 않아서 좋다. 그리고 침상에서 자면 방바닥에서 잘 때보다 일어날 때 훨씬 몸이 가볍고 개운하다. 이건 고면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내가 살 만큼 살다가
목숨이 다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게 될 때 침상째 들여다 불태워버리면 일거리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이 육신에 대한 증거인멸의 의식을 치러야 할 테니까. 평생 쓰이던 침상이 그 주인을 잃고 난 후 여기저기 뒹굴면서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되기보다는 함께 불에 타 죄로 소멸되는 쪽이 나을 것이다. 한번 만났던 것과는 언젠가 반드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인연을 우리는 이 세상에 몸 받을 때부터 안고 있다. 빗속에 태산 목꽃이 피었다가 지곤 한다. 그저께 아침 피어난 상아빛 꽃송이가 그날 저녁 무렵에는 오물이더니 어제는 그대로 열린 채 밤을 맞이했다. 오늘 종일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 향기를 내뿜고 있다. 내일이면 빛도 바래고 향기도 사라질 것이다. 덧없는 꽃이여 목숨이여. 인도의 옛 도시 바라나시로 공부하러 간 한 후배한테서 오늘 편지가 왔다. 45도의 더위 그리고 모기떼들 자칫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견디기 어려운 열기 속에 너무도 한국이 그리워집니다. 언젠가는 차가운 얼음물에 몸을 한번 담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고 5잔의 냉커피를 단숨에 들이킨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또다시 한밤중의 무더위 속에 잠을 깨면 간혹 환한 달빛과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바람 한 점 없어 숨이 막힙니다. 몇 년째 인도의 한 대학에서 산스크리트를 공부하고 있는 여리디 여린 한 스님한테서도 다음과 같은 사연이 왔다. 요즘 중부 인도는 날마다 섭씨 45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프로펠러식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여 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그나마 잦은 정전으로 멎어버린 선풍기만 쳐다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올 여름의 더위를 이 두 사연으로 인해 거뜬히 이겨나갈 것이다. 아무리 더워도 이 땅의 기온은 섭씨 45도에는 이르지 않을 테니까. 네, 오늘 읽은 책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가슴에 와 닿았던 부분은 세상에는 공 것도 없고 거저되는 일도 없다. 네, 저희가 좀 힘들지 않고 거저 얻고 싶고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되고 정말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대로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치러야 할 몫도 크고 많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들도 좋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는 제가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라고 희망을 갖고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웃으셨나요? 저는 오늘 저희 선생님하고 정말 많이 이렇게 오늘은 큰 소리로 내서 웃었던 것 같아요. 요즘 백신 때문에 제가 어떤 게시판에서 백신을 맞으신 분이 요즘 부작용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다음 주에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저도 요즘 좀 심란해서 이렇게 맞으신 분들의 글을 읽어보다 보니 제일 가슴에 이렇게 눈에 띄었던 어떤 선생님의 글이 있었는데요. 나는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나는 불사조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써
어떤 정확한 내용은 이제 제가 잊어버렸는데 불사조다라는 말은 너무 웃기면서도 가슴에 와닿았어요. 모든 일을 대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힘내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